우리나라가 새로운 횡포를 부리는 인니를 상대로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분명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2022년 4월 초부터 인니가 한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의 분담금 사건에 이어서 곧바로 TOC 훈련기의 구매 대금 지불까지 다시 한번 기한을 미룬 게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인니 정부 측은 돈이 없다는 변명 하나만으로 보람의 분담금 사건처럼 국가 대 국가 간의 신뢰를 또 다시 무너뜨린 행동과 다름없었습니다. 즉, 인니는 아직도 KF-21 전투기의 분담금 문제에 대한 확실한 사과는커녕 TO10 구매 대금 지불까지 일방적으로 기한을 미루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진실로 밝혀진 것인데요. 정말로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인니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군요. 그들이 원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최근 계속해서 분담금을 미뤄왔던 인도네시아가 또 한 번 우리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성능 비교질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앞에서 20%에 불과한 KF-21 개발비를 낼 돈이 없다면서 뒤에서는 계속해서 F-15EX 라팔 등 고가의 다른 전투기들을 알아보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짓을 계속해왔습니다. 사과도 없었고요. 이번에 갑자기 우리나라 대신 스웨덴과 인도네시아의 협의 또한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서는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기술에 접근 금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런 도가 지나친 발언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KF-21 보람회가 성공하려면 최소한 300대는 팔려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없으면 한국이 개발한 첫 훈련기인 KT-1과 초음속 전술훈련기 TO10 KF-21 보람의 전투기 등 한국의 방산품은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인도네시아가 주장하는 주된 내용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인니에 맞서 또 다른 방법으로 당장 군사력 증강이 시급한 인도네시아에 갑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 우리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말레이시아에 FA-50 블록 20을 수출할 가능성을 타진하며 동남아 지역 정비창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한때 말레이시아와 전쟁을 벌였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한국으로부터 완제품 도입 형태로 TO10을 총 18대, FA-50 4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FA-50 블록 20을 36대 수출하고 여기에 동남아 지역 정비창까지 마련한다면 인도네시아로서는 당장 운영 중인 TO10의 정비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도네시아가 먼저 KF-21의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 주장하고 다른 전투기를 도입하려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비해 플랜 B가 있어야 하는데 마침 이 상황에 한국의 FA-50과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큰 관심을 드러내는 한 국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말레이시아인데요. 마치 우리가 도입한 F-35A 전투기의 정비를 정비창에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문제인데요. 이런 와중에 최근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며 군사력 증강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도로부터 인도네시아가 초음속 순환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에 따른 결과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있으며 2021년 6월 말레이시아는 차기 경전투기 및 전술 입문 훈련기 도입 사업인 LCA 에펠라이트를 통해 사업에 선정된 기체를 18개씩 1차, 2차에 나눠 총 36개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FA-50 블록 20 경전투기는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어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인데요. 이 수출이 성사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계속 KF-21에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다른 전투기를 알아본다거나 할 경우 말레이시아에 정비창을 설치하고 인도네시아에서 TO10을 정비할 수 없도록 정의로운 갑질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 인도네시아는 그런 KF-21에 분담금을 내는 것을 포기하고 스웨덴의 그리펜과 같은 다른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KF-21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체 한 대당 6천만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 했던 KF-21의 대당 수출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수출 시장에서 다른 전투기들과의 경쟁이 불리해지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언론에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라팔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출시될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아시안 디펜스 저널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공군의 참모총장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에 아직은 너무 이르다. 그러나 2028년 양산되는 KF-21 블록 1 전투기에 관심이 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된 블록 3 버전인 KF-21 블록 3를 수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몇몇 말레이시아의 현지 매체 언론들은 한국의 KAI가 T-50FA-50을 운영하고 있는 주변국들, 필리핀, 태국, 이라크, 페루,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게 KF-21 항공기가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F-21 수출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매체들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돈은 많지만 막상 무기 개발 능력은 떨어지고 무기를 구입할 때마다 애를 먹고 있는 중동 국가들 중 일부의 군대 규모가 작아 대량의 전술기를 들여올 여유는 없지만 적당한 성능의 전투기가 필요한 유럽의 소국들과 자국 스스로의 힘으로 전투기를 만들고는 있지만 제대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군사 강국 인도 또한 KF-21의 잠재적인 수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 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의 도움 없이 KF-21이 대량으로 수출될 수 있으려면 물론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공동개발 분담금을 지원해줄 다른 국가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또한 이를 시급히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KF-21이 대량으로 양산될 시기가 도래했는데 갑자기 인도네시아 측에서 KF-21 공동 개발을 포기하고 다른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큰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안보 상황상 기술 이전을 해주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인도에게 파격적인 수출 조건을 제시해 공동개발 파트너가 되거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에게서 개발 비용을 선지급받고 이후 가장 먼저 KF-21을 저렴한 가격에 말레이시아에 공급해준다거나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절충교역을 함께 병행한다거나 하는 다른 노력이 뒤따른다면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1월 15일 인도네시아의 현지 매체 자카르타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될 A사 레이더 성능이 예상외로 약하다는 이상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라는 것을 보니 터무니없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국방부 산하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1월 10일 공개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조사서를 근거로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 조사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중 레이더 체계 분야가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레이더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KF-21 전투기용 A사 레이더 개발 등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분야를 거론한 것이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KF-21의 A사 레이더 성능이 떨어진다는 정확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어서 빨리 인니의 방해를 떨쳐내고 T-50 훈련기와 함께 KF-21 보라매가 훨훨 날아오르길 바랍니다.